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충청남도 천안시에 사시는 73세 김복순 씨입니다. 복순 씨는 75세 남편 이철호 씨와 함께 오래된 3층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이 집은 20년 전에 마련한 집으로 1층에는 거실과 안방, 주방이 있고 2층에는 복순 씨 방과 작은 거실, 3층에는 2개의 방이 있었어요. 48세 아들 민수 씨 가족은 서울 강서구에서 따로 살고 있고 23세 손녀 김지은 씨는 천안에 있는 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으로 서울에서 통학하기 어려워서 2년 전부터 할머니 집 3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할머니가 1층 안방, 할아버지가 2층 방, 자신은 3층 방에서 지내면서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지은이는 정말 모범적인 손녀였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하고 할아버지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면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라며 마사지를 해드렸죠. 할머니가 시장에 가시면 할머니 혼자 무거운 거 들고 오시면 안 되는데 제가 같이 갈게요라며 항상 도와드렸어요. 동네 할머니들은 복순 씨네 손녀 참 착하다.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저런 애 없어라고 부러워할 정도였죠. 복순 씨 부부는 몇 년 전부터 노후를 대비해 보험을 차곡차곡 준비해 두셨어요. 복순 씨는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2억 원, KB손해보험 상해보험에 1억 5천만 원, 교보생명 암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서 일반 사망 시에는 2억 원, 사고 사일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철호 씨도 마찬가지로 동양생명 종신보험 1억 5천만 원, 삼성화재 상해보험 1억 원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고사 시 2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죠. 만약 두 분이 함께 사고사 한다면 총 6억 원이 수익자인 아들 민수 씨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민수야, 우리가 뭐 큰 재산을 남겨줄 건 없지만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준비해놨다. 복순 씨는 작년에 아들에게 보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있었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죠. 민수 씨는 보험 이야기를 꺼리는 편이었지만 복순 씨는 준비할 건 미리 해둬야지라며 서류를 정리해서 보관해 두었어요. 그런데 2023년 여름부터 지은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변화를 느낀 건 7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 후 바로 3층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날은 1층 거실에 남아서 TV를 보며 할머니, 할아버지, 보험 많이 들어놓으셨죠?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지은아? 갑자기 보험은 왜 해? 복순 씨가 의아해하자 지은이는 그냥 궁금해서요. 친구들이 부모님 보험 이야기 하길래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가 받으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받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저한테도 오는 거죠? 라고 연달아 질문했어요. 야, 지은아. 무슨 소리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간다고 그래? 철호 씨가 펄쩍 뛰었지만 지은이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게 궁금해서요. 경영학과에서 보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라며 태연하게 둘러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최근에 병원에서 검사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니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둘 다 건강하다고 하셨죠? 라고 확인했어요. 그러고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족 모두 장수 유전자 아닌가요? 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해진 건 8월 들어서였어요. 할아버지는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요? 라며 구체적인 수명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 요즘 왜 이런 얘기만 해?
복순 씨가 핀잔을 주자, 아, 할머니. 저 그냥 두 분이 건강하셔서 좋다는 뜻이에요. 친구들은 조부모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라고 변명했어요. 어느 날은 지은이가 할머니 방에서 보험 서류를 들여다보는 걸 복순 씨가 목격했어요. 지은아, 뭐 보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아, 할머니. 그냥 보험료 얼마나 나가는지 궁금해서요. 집안 경제 상황도 파악해야죠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수익자가 할아버지로 되어 있네요. 할아버지 것은 아버지가 수익자고요? 라고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복순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런 걸 그렇게 자세히 봐? 라고 물었더니 그냥 공부 차원에서요라며 서류를 덮었어요. 사실 지은이는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큰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2023년 6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박서영이와 김태연이가 주식 투자로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야, 지은아. 나 한 달 만에 300만 원이 600만 원이 됐어. 서영이가 휴대폰으로 주식 계좌를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헐, 진짜? 어떻게? AI 관련주 샀는데 완전 대박. 태연이는 더해. 1,0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만들었어. 호기심이 생긴 지은이는 나도 해볼까? 라며 용돈으로 모아둔 1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는데 처음 한 달간은 운이 좋아서 150만 원이 됐어요. 와, 진짜 돈이 저절로 불어나네. 지은이는 신이 났고 친구들도 지은이 센스 있다. 라며 부러워했죠. 이거 완전 쉬운데?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지? 욕심이 생긴 지은이는 이번엔 더 큰 돈으로 해볼까? 라며 150만 원을 모두 투자하고 추가로 카카오뱅크에서 대학생 신용대출로 300만 원을 빌려서 총 450만 원을 주식에 몰아넣었어요. 이번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 내가 산 주식들 다 상승세야. 그런데 7월 중순부터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450만 원이 일주일 만에 200만 원으로 줄어들었죠. 이럴 수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떨어져? 지은이는 패닉 상태가 됐지만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지금이 바닥이야. 더 사면 올라갈 때 대박 나겠다. 라는 글들을 보고 물타기를 결심했어요. 맞아. 지금이 기회야. 싸게 더 사서 평단가를 낮추자. 토스뱅크에서 300만 원, 국민은행에서 청년희망대출로 200만 원을 더 빌려서 총 8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 주식은 계속 떨어져서 8월 말에는 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90% 손실이었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분명히 오를 거라고 했는데. 지은이는 매일 주식 화면만 쳐다보며 절망했어요.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고 했어요. 김지은 고객님, 현재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추가 대출은 어렵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지은이는 급한 마음에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어요. 할머니 집 주소로 주거 증명을 내고 대학생이신데 담보가 있나요? 네,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요 라며 300만 원을 더 빌렸어요. 총 빚이 1,100만 원이 된 거였어요. 대부업체 이자는 연 24%라서 월 이자만 6만 원씩 나갔고 은행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월 20만 원이 나갔는데 지은이의 용돈은 월 30만 원 뿐이었어요. 생활비를 빼면 이자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자만 내기도 빠듯한데 원금은 언제 갚지? 2023년 9월에 대부업체에서 김지은 씨 원금 상환 시기가 됐는데요. 300만 원 일시 상환하세요라고 연락이 왔지만 지은이는 돈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이미 한 달 연장해 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은행 대출도 연체하기 시작했고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서울에 있는 부모님한테 말하자니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 민수 씨는 공무원, 어머니 김영숙 씨는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월 100만 원 정도 버는 상황이었어요. 아빠가 1100만 원 빚한다면 심장마비 올지도 몰라. 지은이는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게 조부모님의 보험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빠가 6억을 받잖아. 그럼 내가 그 돈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야. 1100만 원 빚 정도는 쉽게 해결되겠지.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 매일 빚 독촉 전화가 오면서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갔어요. 지은이는 밤마다 인터넷으로 사고 위장 방법을 찾아봤어요. 가스 폭발 사고로 위장하면 될 것 같은데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건, 감전 사고는, 소름 끼치는 검색 기록들이 쌓여갔지만 지은이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시간을 관찰해서 보통 저녁 7시쯤 1층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시는 걸 확인했죠. 첫 번째 계획은 가스 사고였어요. 2023년 10월 15일 저녁, 지은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친구 만나러 나갈게요. 라고 말하고 외출하는 척하고 30분 후에 몰래 돌아와서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부엌에서 가스호스와 가스밸브 연결 부분에 작은 칼로 살짝 상처를 내어 가스가 조금씩 새어나오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면 1시간 정도 후에 가스가 가득 찰 거고 할아버지가 TV 보다가 담배 피우려고 라이터 켜시면 지은이는 소름 끼치는 상상을 하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코가 밝으셔서 냄새를 금방 알아차리고 가스 냄새 나는데? 라며 두 분이 함께 부엌으로 가서 가스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첫 번째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죠. 1시간 후 지은이가 집에 돌아오자 복순 씨가 지은아, 조심해야겠다. 부엌에서 가스 냄새가 났어. 가스호스에 작은 상처가 있더라고 했고 지은이는 헉, 정말요? 위험할 뻔했네요. 가스호스가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라며 태연하게 연기했어요. 하지만 복순 씨는 평소에 가스 시설을 항상 꼼꼼히 점검하는 편이었는데 며칠 전만 해도 멀쩡했던 가스호스에 갑자기 상처가 생긴 게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내가 엊그제도 확인했는데 가스 작전이 실패하자 지은이는 며칠 후 두 번째 계획을 세웠어요.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나면 어떨까? 10월 20일 밤 지은이는 1층 거실의 전기 배선함을 열어서 전선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전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조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내가 감전될 수도 있고 복순 씨는 지은이가 집안의 전기 배선을 유심히 보는 걸 목격하고 지은아, 뭘 보고 있니? 라고 물으니까 전기선이 좀 노후된 것 같아서요. 위험할까봐 걱정돼서 라고 대답했는데 복순 씨가 우리 집 전기선은 5년 전에 다 교체했는데 라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럼 안전하네요 라며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고 점점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지은이가 요즘 왜 이런 얘기만 하지? 보험, 가스, 전기. 복순 씨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공부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상한 질문들만 계속하는 거였어요. 복순 씨는 큰 마음을 먹고 전자상가에 가서 혹시 작은 녹음기 있나요? 휴대하기 편한 걸로. 라고 물어보고 손바닥 크기의 소형 녹음기를 3만 원에 샀어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요? 간단해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녹음이 시작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정지돼요.
메모리는 8기가라서 몇 시간도 녹음 가능해요. 평소에 주머니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죠. 지은이는 점점 더 조급해졌어요. 10월 말이 되자 대부업체에서 매일 전화가 왔거든요. 김지은 씨, 언제까지 미룰 건가요?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원금 300만 원에 연체이자까지 합쳐서 350만 원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내일까지 최소 50만 원이라도 입금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지은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거야. 3층 집의 계단은 꽤 가팔랐어요. 1층에서 2층까지는 15개의 계단이 있었고 2층에서 3층까지는 12개가 있었어요. 1층까지 굴러 떨어지면 충분히. 지은이는 끔찍한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조부모님의 생활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저녁 9시에 할아버지는 2층 방으로, 저녁 9시 10분경에 할머니는 1층 안방으로 가시는데 보통 2층 계단에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을 노리면 둘 다 한 번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 사고사로 처리될 거야. 지은이는 소름 끼치는 계획을 완성했어요. 2023년 11월 3일,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지은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할머니의 다정한 질문에 네,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지은이의 마음은 이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1층 거실에서 평소처럼 저녁 뉴스를 보고 계셨고 지은이는 3층 자기 방에서 시간을 확인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8시 50분 지은이는 2층과 1층 사이 계단 모서리 어두운 부분에 몸을 숨겼어요. 계단 옆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몸을 충분히 가릴 수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이제 곧 1100만 원 빚에서 해방이다. 아니, 6억 원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복순 씨는 평소처럼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최근 지은이가 이상한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서 혹시나 해서 가지고 다니는 중이었죠. 9시가 되자 할아버지 철호 씨가 애고 무릎이 아프네. 먼저 올라가서 쉴게라며 계단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 올라오셨어요. 잠시 후 복순 씨도 여보, 혼자 위험하지 말고 기다리세요라며 2층으로 올라가려고 계단에 나타났어요. 같이 올라가죠. 그래, 같이 올라가자. 두 분이 계단 중간쯤에서 만났을 때가 바로 지은이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지은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두 분 뒤로 다가갔어요. 이때 복순 씨가 계단에서 몸의 균형을 잡으려고 난간에 손을 짚으면서 주머니가 난간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녹음기 버튼이 실수로 눌렸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1100만 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되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는 두 손을 뻗어 할머니, 할아버지를 동시에 밀려고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철호 씨가 뒤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봤어요. 지은아, 너 뭐하고 있냐?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말에 지은이가 깜짝 놀라며 당황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가 된 지은이는 계획대로 두 분을 동시에 밀지 못하고 당황한 나머지 할아버지만 세게 밀어버렸어요. 철호 씨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15개의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내려가면서 머리와 몸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여보, 여보, 복순 씨가 비명을 지르며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철호 씨는 1층 바닥에 쓰러져 계신 상태였고 머리에서 피가 흘렀으며
의식을 잃으셨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은이도 뒤따라 내려와서 놀란 척 연기하며 119 불러야겠다. 빨리. 라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인데요.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떨어지셨어요. 의식이 없으세요. 빨리 와주세요. 목소리에는 진짜 놀란 것처럼 떨림이 있었어요. 10분 후 119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철호 씨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의식불명이고 머리 외상이 심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라고 했어요. 철호 씨는 들것에 실려 천안의 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복순 씨와 지은이도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CT 촬영과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는 뇌출혈과 갈비뼈 두개골절 그리고 척추 압박골절이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즉시 수술을 해야 하고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진단했어요.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복순 씨의 떨리는 질문에 의사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72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계획이 절반만 성공한 것에 실망했어요. 할아버지만이라도 사고사하면 2억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 이것만으로도 빚은 해결되겠지. 하지만 할머니도 함께 떨어뜨렸으면 6억 원이었는데 소름 끼치게도 할아버지의 죽음을 기대하고 있었고 할머니가 무사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복순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계단에서 지은이가 할아버지 바로 뒤에 있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지은이가 왜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설마 지은이가? 하지만 친손녀가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머니에서 녹음기가 만져졌어요. 아, 실수로 켜졌나? 나중에 확인해 보자. 철호 씨는 3일간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복순 씨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했고 지은이도 함께 있으면서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저 지은이에요라며 걱정하는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이대로 돌아가셨으면 2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어요. 셋째 날 밤 복순 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이어폰을 꽂고 녹음기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죄송해요. 하지만 1,100만 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복순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뭐야? 우리 지은이가 정말로? 계속 들어보니 할아버지가 지은아, 너 뭐하고 있냐? 라고 하는 소리, 그리고 아, 하며 떨어지는 소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은이가 연기하는 소리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어요. 1,100만 원 빚. 그래서 할아버지를. 그럼 나도? 복순 씨는 손이 떨렸어요. 친손녀가 돈 때문에 할아버지를 계단에서 밀어뜨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녹음 내용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함께 밀어뜨리려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복순 씨는 지은이를 다시 자세히 관찰했어요. 겉으로는 할아버지 괜찮으실까요? 빨리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라며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의사가 아직 위험합니다. 예후가 불투명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지은이 눈에서 묘한 기대감이 보였어요. 심지어 의사가 뇌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은 다른 감정을 담고 있었어요. 복순 씨는 서울에 있는 아들 민수 씨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민수야, 서울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야겠다. 왜요, 엄마? 아버지 상태가 더 나빠지셨어요? 제가 바로 출발할게요.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이 생겼어.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무슨 일인데요? 걱정되네요. 빨리 와라. 너 혼자만 와. 복순 씨는 녹음 내용을 아들에게 들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수 씨가 천안에 도착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상태는 어떻고 지은이는 어디 있어요? 지은이는 학교 간다고 나갔어.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복순 씨는 민수 씨를 병원 카페의 조용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어폰을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녹음 파일을 듣던 민수 씨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우리 지은이 목소리 맞아요? 맞아. 내 딸이야. 그럼 지은이가 아버지를 왜, 대체 왜 이런 짓을? 민수 씨는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어요. 1,100만 원 빚이 뭐예요? 지은이가 그런 큰 빚이 있었어요? 나도 처음 들었다. 너한테도 말 안 했나 보네. 전혀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대체 어디서 그런 돈을 주식을 했나 보다. 요즘 젊은 애들이 주식 투자 많이 한다더니 빚까지 내가면서 민수 씨는 충격에 빠졌어요. 딸이 그런 큰 빚을 졌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때문에 할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게 더욱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우리 지은이인데 어떻게 손녀를. 엄마, 아무리 손녀라도 이건 너무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왜 할아버지만 밀었을까? 아마 둘 다 밀어뜨리려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보는 바람에 당황해서 실수한 것 같아요. 복순 씨는 자신도 타겟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보험금은 아버지가 먼저 받는 거니까 결국 지은이한테 올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저녁에 지은이가 병원에 왔어요. 아빠, 언제 오셨어요? 할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지은아, 잠깐 밖으로 나가자.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시면 안 되나요? 복순 씨와 민수 씨는 지은이를 병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지은아, 앉아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할 말 없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은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민수 씨가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1,100만 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목소리 맞지? 아니에요. 이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지은이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밀어뜨린 거야? 죄송해요.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1,100만 원이 뭐야? 어디서 그런 빚을 졌어? 주식을 하다가 처음에는 돈이 좀 생겼는데 계속 떨어져서 대출받아서 더 샀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거야? 죄송해요. 매일 이자가 대부업체에서 협박하고 정말 미쳤던 것 같아요. 할머니도 함께 밀어뜨리려고 했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복순 씨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자신도 손녀에게 죽을 뻔했던 거였어요. 지은아, 미안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아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안 돼.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죽을 뻔했어. 민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112에 신고했어요. 1시간 후 경찰이 병원에 와서 지은이를 연행했어요. 김지은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은이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탔고
복순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어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로. 지은이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어요. 경찰 조사에서 지은이는 모든 걸 자백했어요. 주식으로 1,100만 원 빚을 지게 됐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보험금을 노렸습니다. 계획적으로 사고를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매우 악질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며 엄중 수사를 예고했어요. 다행히 철호 씨는 일주일 후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은 전혀 없었어요. 여보, 나 왜 여기 있어? 뭐 했어? 괜찮아요, 여보.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복순 씨는 남편이 기억을 못한다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손녀가 자신을 밀어뜨렸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하지만 후유증은 심했어요. 뇌출혈로 인해 언어 능력이 떨어졌고 갈비뼈 골절과 척추 압박 골절로 움직임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됐어요. 에고, 다리가 말을 안 듣네.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하게 됐죠. 6개월 후 지은이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찰은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1,100만 원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조부모를 살해하려 한 극히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가스 누출, 전기 합선 등 여러 방법을 시도한 후 최종적으로 계단에서 밀어뜨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라며 중형을 구형했어요. 변호사는 피고인이 23세의 어린 나이이고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다가 순간적으로 저지른 우발적 범행입니다. 할아버지가 생존해서 다행이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녹음 증거와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이 결정적이었어요. 피고인은 약 한 달간 다양한 살인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명백한 계획 범행입니다. 검찰의 주장에 변호사는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23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욕심으로 조부모를 해치려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건졌지만 이는 우연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가족에 대한 도리를 저버린 극히 불효하고 잔인한 범죄입니다라며 지은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지은이는 법정에서 오열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고를 받는 순간 지은이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복순 씨는 재판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그런 아이였나? 20년 넘게 키워온 손녀인데. 민수 씨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제가 어떻게 딸을 키운 건지. 부모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민수 씨의 아내 영숙 씨는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내가 낳은 딸이 어떻게 이런 일을.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렸고 심한 자책감에 빠졌어요. 내가 지은이를 제대로 교육했으면, 돈의 소중함을 가르쳤으면. 2심에서는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으로 감경됐지만 가족들에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어요. 지은이는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어요. 보험회사들은 고의적 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완전히 거부했어요. 손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 한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6억 원은커녕 할아버지 치료비만 2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재활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 가까이 됐죠. 민수 씨는 그 큰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전셋집을 월세로 바꿔야 했어요.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이사를 해야겠어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게다가 우울증까지 생겨서 직장 생활도 힘들어졌어요. 민수 씨와 영숙 씨의 관계도 악화됐어요. 당신이 지은이를 제대로 교육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나만 탓하지 말아요. 당신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일쑤였고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한 가정이 완전히 해체된 거였어요. 철호 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언어 능력이 떨어져서 말하는 게 어눌해졌고 기억력도 많이 나빠졌어요. 여보, 지은이는 언제 오지? 지은이가 학교 갔나? 자주 손녀를 찾았어요. 지은이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복순 씨는 남편이 기억을 못한다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손녀가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걸 안다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3년 후 지은이가 출소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는 이혼했고 아버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고 어머니는 지은이와 연락을 끊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어요. 엄마, 저 어디서 살아요? 모르겠다. 내가 알아서 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어머니도 지은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가족을 다 망쳤어.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지은이는 전과자가 되어서 취업이 매우 어려웠어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 어디든 전과 때문에 취업이 안 됐어요. 결국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버티게 됐어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하면서 겨우 생활비를 벌었어요. 고시텔에서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더 절망적인 건 빚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감옥에 있는 3년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붙어서 1,100만 원이었던 빚이 2,5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김지은 씨, 언제 갚을 건가요? 이자만 월 50만 원인데요. 대부업체에서는 여전히 독촉을 했어요. 돈이 없어요. 일용직으로 일해서 월 1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그럼 장기 분할로라도 갚으세요. 매월 30만 원씩이라도요. 지은이는 생활비를 빼면 빚 갚을 돈이 없었어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했어요. 복순 씨와 철호 씨는 지금도 천안에서 살고 있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철호 씨는 계단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여보, 나 혼자 계단 못 올라가겠어. 무서워. 복순 씨가 항상 부축해서 올라가야 해요. 밤에는 악몽을 꾸기도 해요. 아, 떨어진다 하며. 깨어나는 일이 많아졌어요. 복순 씨도 지은이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지은이를 그렇게 키웠나? 자책하는 날이 많아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려요. 복순 씨네 손녀가 그 사건 일으킨 무서운 세상이야. 손녀가 할아버지를. 복순 씨는 외출하기도 부담스러워해요. 민수 씨는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요. 작은 원룸에서 쓸쓸하게 지내면서 가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엄마,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대화도 어색해졌어요. 지은이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흩어진 거예요. 영숙 씨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내 딸이 그런 짓을 했다니. 아직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도 과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지은이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1,100만 원 때문에. 그깟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아버지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어떤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약 그때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께 도움을 청했다면, 지은이는 매일 후회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전과자가 된 자신을 받아줄 곳도 없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없어요. 지금도 복순 씨는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1100만 원. 그깟 돈이 뭐라고. 사실 복순 씨와 철호 씨는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어요. 통장에 5천만 원 정도는 있었거든요.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 지은이가 그때 솔직하게 할머니 주식으로 돈을 잃었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했다면 복순 씨는 손녀를 도와줬을 거라고 확신해요. 1100만 원이 뭐 대수라고. 가족이 더 소중한데.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돈 때문에 가족을 해치려 했던 지은이의 선택이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복순 씨는 이번 일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지만 그 가족이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구나. 투자할 돈도 없으면서 왜 주식을 해서. 복순 씨는 젊은 세대의 투자 열풍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빚내서 주식하고 그 빚 못 갚겠다고 가족을 해치고.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복순 씨는 지금도 지은이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여러분도 자녀들, 손자들이 돈 문제로 힘들어하면 미리 도와주세요.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은이의 어리석은 선택 하나가 온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1100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6억 원의 보험금을 노렸지만 결국 얻은 건 3년의 감옥살이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가뿐이었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를 장애인으로 만들고 가족을 완전히 해체시킨 죄는 어떤 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순 씨는 지금도 생각해요. 돈 때문에 가족을 해치는 세상,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고 말이에요.